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8년도 8월달에 페이오니아랑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에서 발표를 했던 이커머스 챗봇 관련 내용을 한번 좀 길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포럼 발표는 한 15분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간단한 내용들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이커머스랑 챗봇 관련해서는 내용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5분으로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드려야 되는 말씀을 못 드린 것도 있고, 드리고 싶은 말씀을 안 드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다 아우르는 영상을 한번 별도로 마련을 해보고 싶었는데, 다음 주에는 또 웨비나를 준비해야 돼서 빨리 하느라 오늘 하게 됐습니다. 이커머스와 챗봇 관련해서는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상관없이 아마 새로운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을 테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는 이 챗봇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리소스나 강의 같은 거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끝까지 봐주시고요.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보고 계시면 아래 구독을 안 하셨으면 아래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혹시 블로그나 다른 곳에서 보고 있으면 라이크나 쉐어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누군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찰리라고 하고요. 프론티어 에듀에서 온라인 마케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프론티어 에듀 사이트 주소는 저기 있고요. 혹시 오늘 이 웨비나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보이시려나 모르겠다. 보이시는 이 긴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프론티어 에듀라고 검색을 하시면 하나 나오거든요. 거기로 질문을 해주시면 최대한 빨리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챗봇 내용인데요. 목차는 포럼이랑 크게 다르지 않지만 중간중간 들어간 내용이 조금씩 이제 좀 길어지고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니까, 하지만 세 가지는 이제 챗봇이 뭔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챗봇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예시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간에 아마 이 세일즈 퍼널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해서 세일즈 퍼널에 대한 설명도 좀 포함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포함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챗봇의 미래,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챗봇과 이커머스가 어떻게 융합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는 이제 이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혜택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게 있어서, 그것과 추가 리소스는 어디서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제 강의 같은 거 원하시면 어떻게 신청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챗봇에 대한 내용인데요. 챗봇이 뭔지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챗봇은 이제 개발자분들께서 좀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이커머스나 온라인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챗봇을 그렇게까지 깊이 알진 못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비개발자들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런 봇 같은 것들은 코딩을 할 수 있는 개발자 영역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액션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는데, 저희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는 챗봇이 그냥 사람들이 채팅을 할 때, 혹은 특정 업체와 소통을 할 때 실제로 사람과 이야기한다는 착각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개발자분들은 좀 더 복잡하고 더 자세한 그런 정의가 있으실 테지만, 저희한테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측 하단에 무엇을 도와드릴까 하면서 갑자기 채팅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챗봇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챗봇이 저희 같은 이커머스나 블로거나 온라인 마케터들에게 쉽게 이제 대중적으로 활용되게 풀린 게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불과 한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전에는 워드프레스로 사이트를 제작하더라도 그 챗봇 부분은 API를 통해서 사이트에 어거지로 이렇게 우겨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답변들이나 거기에 대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드 코딩을 해야 됐어가지고 그렇게 자유도가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꽤나 이제 좀 흥미로운, 워낙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민주화가 돼버리면, 디모크라타이제이션이 돼버리면 사람들이 이제 그 창의성이 발휘되기 시작하면서 되게 흥미로운 챗봇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시간이 된다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크린에 보시는 이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이제 알고 계시는 그런 메신저 앱들일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페이스북 메신저가 있고, 여기 텔레그램, 킥, 스카이프, 그다음에 요거는 슬랙이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메신저 앱들을 여기다 써놨는데, 왜 메신저,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신저를 가운데다 놨냐? 이런 챗봇 기능, 그러니까 챗봇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곳이 이 페이스북 메신저와 텔레그램 이 두 군데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 영역에서, 그쪽 앱들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사용자도 많은 곳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플랫폼을 제공하면 사람들에게 그런 챗봇이라는 기능을 좀 많이 쓰도록 오픈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되게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챗봇을 어떤 걸 해야 될지, 혹은 챗봇이 뭐에 대해서 좀 깊이 알려면 형태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 형태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챗봇의 발전 상황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그냥 임의로 나눈 거예요. 실제로 챗봇을 약간 좀 아카데믹하게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기술적으로 파시는 분들 이거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발전 단계가 이 정도였다라고 생각돼서 이렇게 나눴는데, 한번 보시면 맨 우측에 FAQ형이라고 있어요. 이 FAQ형은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답변을 목록화 시켜놔서 사람들이 저에게 채팅 메신저 앱으로 물어볼 때 그런 질문할 수 있는 옵션을 쫙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자주 하는 질문 목록 있잖아요. 그걸 그냥 채팅 앱에 그대로 갖다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질문 중에 자기가 원하는 질문과 가장 비슷한 거를 클릭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여주는 식으로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웹사이트에서 자주 하는 질문 페이지에 가는 거나 아니면은 뭐 ARS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도가 거의 없고, 활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도 사실은 사람과 대화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찾으려고 헤집고 다니는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습니다. 현재 카카오톡이 가장 대표적으로 FAQ형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번이 이제 키워드 인지형이라고 있는데, 키워드 인지형은 그냥 제가 임의로 말을 이렇게 지은 거고요. 그냥 그 펑션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건데, 매니챗이라고 하는 솔루션, 앞으로 계속 말이 나오겠지만 매니챗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필두로 해서 되게 많은 솔루션 업체들이 이런 키워드 인지형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인지형은 다른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사용자가, 고객이 우리한테 물어볼 질문 중에서 특정 키워드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질문을 써놓는 게 아니라 그 키워드만을 써놓는 거예요. 그럼 그 키워드만을 써놨을 때 그 키워드가 들어간 문장이 누군가 고객이 하면 답변을 이런 걸 해줘라고 미리 심어놓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 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문과여서, 이과는 안 그러시겠죠. 문과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되게 길게 쓰잖아요. 근데 길게 쓰는 걸 사실은 교수님들이 다 읽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조교들도 마찬가지로 읽어보다가 특정 키워드가 나오면 이 키워드는 1점, 뭐 다른 키워드, 이 키워드는 2점,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거든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어떤 형태의 질문을 할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모르지만, 그 질문에 적어도 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답변을 원할 것이다라고 미리 생각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장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FAQ형은 질문과 답변 둘 다 저장하지만, 키워드 인지형은 키워드와 답변 이 두 가지를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키워드에 대한 조합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키워드와 B라는 키워드가 같이 있으면 1번 답변, A라는 키워드와 C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2번 답변, A라는 키워드만 있으면 10번 답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키워드의 조합과 비조합을 미리 저장을 해둘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는 자기가 물어보는 것마다 다른 방식으로 답변을 하니 사실은 이제 좀 더 사람과 대화한다라고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가 포함하고 있지 않은 키워드를 가지고 질문을 한다라고 하면 담당자가 연결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간 캔드 리스폰스라고 해서 그 담당자가 언제 연락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질의 체인을 끊는 거죠. 더 이상 당신한테 해줄 답변이 없으니까 실제 사람을 기다리라고 사실은 얘기하는 건데 고객 입장에서는 얘가 모르고 담당자를 연결해 주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이커머스 쪽에 다시 얘기할 테지만 그 쉬운 답변들은 미리 이런 챗봇이 다 답변하게 하고 실제 사람이 좀 약간 들어서 이해하고 답변해 줘야 될 부분만 답변을 한다고 했을 때 커스텀 서비스 그 팀 측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쉽거든요. 일을 풀어나가기가. 세일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어서 좀 더 물론 이제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서 사용에도 그 이점이 생겼지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적 시간적 이점이 너무나 커가지고 지금 뭐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최종 단계 직전에 AI형이라고 있는데 AI형은 말 그대로 그 바둑의 알파고 같은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서 그 자연어 인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NLP라고 해가지고 자연어 인식 프로그램을 돌려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패턴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실제로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고객들과 대화하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나 답변을 저장할 필요 없이 그냥 AI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특정 업체한테 전화를 하면 그 고객 관리나 혹은 뭐 그 퀄리티 컨트롤 때문에 그 대화 내용을 저장을 하잖아요. 녹음을 하잖아요. 그 녹음된 내용을 AI 기계한테 다 이제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럼 AI는 그 녹취된 내용을 다 공부를 하면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학습을 계속하면 향후에 학습이 완료가 됐을 때 그 프로그램을 그냥 그 고객 관리 센터랑 연결만 해놓으면 고객들이 한 질문에 자유롭게 대답을 할 수 있게 이제 변형이 되는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파고도 마찬가지고 알파고 이후에 그냥 알파도 마찬가지고 텐서플로우라고 하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이건 구글에서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AI들은 이제 AI 개발자들은 AI 개발하려면 어떤 플랫폼을 쓰지 하면 텐서플로우 쪽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 대표적으로 했는데 AI는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AI 플랫폼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그 외에 그냥 돈 많은 대기업에서는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런 녹음 내역을 그러니까 업로드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세트가 있는데 이 데이터 세트가 저희 같은 일반 셀러들은 사실은 확보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대기업 쪽에서만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과거에도 이 FAQ형에서 키워드 인지형으로 넘어오는 기간이 굉장히 길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런 걸 써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오는데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진 않았는데 이제 AI형이 어느 정도 이제 실전에서 활용을 해보니까 효과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측면이 생기면 키워드 인지형에서 키워드 인지형이 현재 대중적인데 AI형도 향후에 대중적이 되지 말란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더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좀 더 기다리면 AI형도 저희가 다 한 번씩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챗봇은 이렇게 간단한 형태를 알아봤는데요. 그 넘어가기 전에 카카오톡이 너무 뒤떨어지는 것처럼 제가 이상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실제로 카카오톡에서도 이 스마트 채팅이라 그래가지고 키워드 인지형이나 AI형을 활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키워드 인지형과 AI형을 활용을 하려면 저 카카오톡에서는 API로 연동하도록 이제 허락을 해주고 있는데 API로 연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자체 키워드 인지형, AI형 프로그램을 하드 코딩을 어딘가 해두고 그걸 API로 땡겨와서 카카오톡 안에서 답변을 해준다고 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냥 바로 거기 카카오톡에 가입을 해서 쓸 수 있는 거는 FAQ형밖에 없습니다. API로 연동할 수 있는 하드 코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FAQ형밖에 없죠. 근데
지금 여기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별도로 코딩 능력이 있으시고 그런 코딩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인터넷 찾아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하면 API를 연동을 하면 키워드 인정이나 AI형을 충분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매니챗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여기가 아이고 매니챗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이 매니챗이 이런 챗봇이 대중화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페이스북 메신저도 마찬가지고 좀 솔루션 자체가 아까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뭐 하드 코딩을 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코딩을 다 제작을 해야 됐는데 이제는 매니챗 같은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그냥 드래그 앤 드롭으로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오면 어떤 답변한다 이걸 드래그 앤 드롭으로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주얼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비개발자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어버렸어요. 여기 있는 이 채취열도 마찬가지고 이 아래에 있는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챗봇 솔루션 업체들이 생겼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좀 유명한 업체들만 추리다 보니까 여기 나온 거고요.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이제 실전 사례도 그렇고는 매니챗과 페이스북을 활용한 거를 예시로 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AI형 만들려면 대기업처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하지 않은 이상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 라인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챗봇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효과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얼마나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뭐 뉴스도 없고 뭐 홍보 자료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저도 찾지는 못했는데 그때 한번 제가 블로그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도미노 쪽 주문 챗봇이었는데 주문은 할 수 있대. 뭐 취소가 안 된다든지 아직 좀 업그레이드 할 면이 조금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좀 사례가 국내에서는 최소한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효과도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지금 저희 같은 이커머스 마케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커머스 셀러 또는 온라인 마케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챗봇을 활용하는 게 커뮤니티도 커지고 있고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고 굉장히 좀 활발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커머스 셀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사실은 이렇게 막 엄청나게 창의적인 질문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질문이 주문은 제대로 됐는지 또는 뭐 배송이 언제 되는지 또 뭐였다 취소 가능한지 반품해도 되는지 이렇게 약간 일반적인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반적인 질문들을 고객센터에서 계속 전화로 받아서 설명을 해주다 보면 사실은 로드가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게 다 사실은 비용이거든요. 시간과 비용인데 챗봇은 24시간 지가 알아서 깨서 그런 질문에서 항상 답변을 해주다 보니까 24시간이라는 것에서 사실은 좀 고객들한테 좀 더 많은 효용을 줄 수도 있고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챗으로 받긴 하지만 채팅으로 받긴 하지 메신저로 받긴 하지만 빠르게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 거기서는 고객들한테 대한 효용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간단한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다 보면 아무리 착한 고객센터 직원이라고 해도 어느 순간 짜증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고객센터 직원이 어느 날인가 좀 힘들 수도 있고 해서 답변을 좀 약간 불친절하게 할 수도 있는데 챗봇은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일관성 있는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단순한 발상으로 사용을 하던 것이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해서 고객들에게 세일즈를 할 때도 이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일즈 퍼널이라고 하는 이따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세일즈 퍼널이라고 하는 이커머스 셀러들이 제일 많이 활용하는 그런 고객 판매 기법에 가장 첨단에 붙여놓고 활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쪽에서는 챗봇이 거의 꼭 활용해야 되는 것처럼 요즘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마케팅 기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활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게 더 많이 활용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고객들이 기대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변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필수 사항은 아니지만
미리 알아두고 계셔야 시장이 어느 정도 변해서 고객들이 기대하는 서비스 중 하나가 됐을 때 거기에 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강의를 좀 준비한 거고요. 챗봇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너무 길었는데 챗봇은 대략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했지만 그래도 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저는 좀 더 밀어붙이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아까 전에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도 그렇고 세일즈 측면에서도 사용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항상 쇼핑몰을 운영하던 뭐 온라인 마케팅을 하던 저처럼 강의를 하던 누구에게 어디에다가 홍보를 해야 될지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프론티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구글 그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나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대행 업체들한테서 이메일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제가 그걸 강의를 한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강의 시작 전에도 그걸로 어필리어트 마케팅으로 그 업계에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대행 업체가 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계속해서 저에게 계속 이메일을 보내요. 그것만 봐도 그분들조차 누구에게 홍보를 해야 될지, 어디에서 홍보를 해야 될지가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런 찾는 게, 고객 집군을 찾는 게. 그런 마케팅 대행해주는 업체도 힘든데 쇼핑몰 운영만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객 홍보는 고객이 많은 곳에 가서 해야 되거든요. 고객 많은 곳은 현재 시점에서는 메신저라 이거죠. 메신저 앱, SNS도 아니에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그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빨간색 줄, 빨간색 줄에 이 짙은 줄이 그 세계 4대 SNS 업체 사용자 수거든요. 2017년 1분기까지 사용자 수 누적 수인데 4대 소셜 네트워킹은 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하나 더 있는데 링크드인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그 네 가지의 사용자 수가 요 정도예요. 옆에 있는 옆에가 아니고 이 살짝 위에 있는 붉은색 이 줄은 그래프 줄은 여기 붉은색 이 줄은 세계 4대 메신저 앱 사용자 수예요. 메신저 앱 사용자 수가 여기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추월을 해버린 2014년 4분기 2014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메신저 사용자 수가 SNS 사용자 수를 추월을 하고 있어요.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4대 메신저 앱 사용자 수는 워츠앱, 그다음에 워츠앱이랑 페이스북 메신저, 바이버, 그다음에 위챗 이렇게 4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4개 사용자가 SNS 사용자를 넘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자체 이제 SNS를 포함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긴 하지만 메신저 사용자 수가 좀 더 높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신저를 쓰는데 페이스북을 안 쓰는 사람도 있고 위챗을 쓰는데 뭐 웨이브 안 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분산을 해봤을 때 SNS 사용자보다는 메신저 사용자가 더 많더라 라는 얘기고, 페이스북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2017년 4월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건데 메신저 사용자 수가 벌써 12억 명이래요. 작년 1년 한 3개월 전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12억 명이면 지금은 뭐 13억 명 넘었을 수도 있죠. 13억이면 중국 전체 인구 수거든요. 저는 계속 중국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페이스북 메신저에서만 잘해도 그 정도 수의 고객군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광고를 쉽게 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현재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메신저다. 그래서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광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홍보 수단으로서인데, 과거에는 이커머스도 그렇고 어필리에이트도 그렇고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메일 마케팅을 썼었어요. 이메일 마케팅을 왜 썼냐? 간단한 이유긴 하지만
저희가 그때는 이제 서치 엔진이라고 하는 뭐 구글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거기에다가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보고 그냥 튕겨져 나가거나 아니면 이걸 클릭을 해서 우리 사이트로 왔다 이거죠. 이게 뭐 쇼핑몰이 될 수도 있고 여기로 온 다음에 다시 튕겨져 나갈 수도 있고 구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이 광고를 보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많겠어요? 클릭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당연히 튕겨져 나가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이때 광고를 클릭해서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이제 컨버전 레이시라고 하는데 CTR 이게 한 2%가 업계의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몰에 와서 실제로 구매를 하거나 구매를 안 하고 튕겨 나오는 사람도 있고 구매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사람들도 한 2% 컨버전 레이트 2%. 이거는 뒤에 있는 거는 CTR은 클릭스루 레이트고 여기서 실제 구매는 컨버전 레이트고 그래서 또 업계 평균은 2%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냥 척 봐도 굉장히 비효율적이겠죠. 일반 이메일 마케팅을 활용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광고 클릭, 구매하러 와서 구매 클릭 이거밖에는 도리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메일 마케팅을 사용하는 순간 똑같은 광고인데 이 광고를 클릭을 하면 여기서 이메일 수집을 합니다. 이메일 수집하는 기법은 뭐 이메일 마케팅 강의가 많으니까 그 유튜브 가보시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서 보시면 되고 이메일을 수집을 한 다음에 이 이메일을 리스트에 집어넣어요. 그냥 말만 리스트지 사실은 DB거든요. 그 이 상품을 혹은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목록이겠죠. 그냥 리스트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는데 이 리스트를 갖고 이 사람들한테 정보를 줍니다. 이게 뭐 상품 정보가 됐던 인더스트리 정보가 됐던 뭐가 됐던 그 니시에 따라 다르긴 하겠죠. 이 정보를 주다가 그 사람들에게 우리 브랜드와 우리 뭐 스토어가 됐던 브랜드가 됐던 우리를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아하게 만든 후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구매를 하라고 보내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 번 와서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클릭도 안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는 한 번 와서 이메일을 받으면 우리가 누군지 알도록 이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고 우리랑 친근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율 CR 자체가 컨버전 레이트 자체가 굉장히 올라왔었어요. 다만 여기서 이메일을 이 DB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정보를 줄 때 이메일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정보를 주는 방법 자체가 이메일인데 이게 이메일을 보내면 사람들이 열어볼 수도 있고 열어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8에서 15% 정도가 열려요. 잘하시는 분들은 20% 정도까지 열립니다. 이 오픈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메일 제목을 잘 쓰는 사람들은 잘 팔고 이메일 제목을 못 쓰는 사람들은 못 팔고 하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업계가 아까 전에 보셨지만 2014년 4분기 이전까지는 SNS가 워낙에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메일이 아니다 SNS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뭐 페이스북 페이지도 엄청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뭐 트위터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죠?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 뭐 링크드인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스냅챗도 많이 만들고 핀터레스트도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 중에 이 SNS 마케팅의 그 대부격 거의 이끌었던 것이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저희가 글을 올리면 페이스북 페이지의 팬들은 이걸 100% 다 봤어요. 뉴스피드에 페이스북 페이지에 뭐가 나왔는지를 팬들은 100% 다 봤었어요. 한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 전부터인가 15%인가? 아무튼 10%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100명을 사람들을 모아오면 그중에 10명밖에 못 보는 거죠. 이거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이트로 트래픽을 몰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한 번씩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대부분의 트래픽을 유도하는 것을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계셨던 분들은 페이스북 페이지 정책이 바뀌면서 트래픽 저하를 굉장히 크게 경험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SNS 좋긴 한데 효과가 없다. 그래서 다시 이메일 마케팅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4년 말에 메신저 시장이 더 커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메일 마케팅을 메신저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거 여기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사라고 하는 거 똑같았는데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아까 잘한 사람들이 그 이메일 오픈율이 8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건 메신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지가 하나 오면 그 메시지 앱 아이콘 위에 빨간색으로 숫자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메시지는 읽어봐요. 그래서 현재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이, 저는 이메일 마케팅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메신저 마케팅 잘하는 사람이 절대 아닌데, 메신저로 제가 광고를 보내고 이 사람들한테 리스트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오픈율이 한 80% 정도 돼요. 이게 잘하는 사람들은 90%대 이상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여기서 리스트를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리스트가 되는 거는 비슷하겠죠. 리스트로 잡은 다음에 100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때 80명이 여는 것과 100명에게 보냈을 때 잘해야 20명이 여는 거는 그 광고 전달 효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또 하나는 SNS를 했을 때도 제 100명의 팬을 데리고 있다고 해도 10명만 보잖아요. 10명 본 사람 중에서 클릭해서 오는 사람과 여기서 20명과 그 다음에 여기서 80명, 어디에서 홍보를 해야 될지는 지금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죠. 여기. 그래서 메신저 마케팅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이건 그냥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이번에 페이오니아 포럼에서도 그렇고 그 온라인으로 해외로 판매하시는 글로벌 셀러 분들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이걸 보시면 글로벌 셀러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온라인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때 아마존에서 작년에 이제 프라임데이랑 그 블랙 프라이데이 때 통계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구매자들의 절반은 데스크톱에서 구매를 아직도 하지만 구매자들 중 절반은 모바일에서 구매를 한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데스크톱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과거에 이 SNS 마케팅과 이메일 마케팅을 활용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바일로 구매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모바일로, 그러니까 지금 전체 구매자들의 절반은 데스크톱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보내면 이메일로 클릭을 해서, 대부분 이메일은 이제 데스크톱에서 확인을 하니까 클릭을 해서 구매하는 사람들의 이메일 마케팅, SNS 마케팅이 어느 정도 말이 되거든요. 근데 모바일에서 구매하는 사람, 저희가 이메일로 보내봤자 이메일을 모바일로 가서 또 열어보고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게 귀찮은 짓은 잘 안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모바일 구매자들에게는 대응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 이거죠. SNS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과가 이 정도밖에 없으니 사실은 남은 거는 얘밖에 없다. 모바일 구매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은 메신저 마케팅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비용적인 측면인데요. 비용은 그 에즈라 파이어스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샤피파이라고 하는 그 쇼핑몰 플랫폼에서 굉장히 유명해지신 분인데, 이렇게 수염도 길고 막 이렇게 머리도 길고 되게 밝으신 분이에요. 몇 번 그 발표하시는 걸 들었는데 되게 똑똑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성공하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에즈라 파이어스톤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매출도 많이 내고 엄청나게 광고도 많이 해본 사람인데, 페이스북 광고를 예전에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챗봇을 사용해 보더니 하는 얘기가 광고비가 30% 이상 감소하더라. 그리고 이게 코스트 퍼 애퀴지션이에요. 코스트 퍼 애퀴지션은 그 여기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우리 사이트로 오게 하는 요거 있잖아요. 요 절차가 코스트 퍼 애퀴지션이거든요. 그 광고비랑 거의 비슷한 얘기긴 한데, 실제로 우리 고객이 되는 시점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살짝 다르죠. 그래서 광고비가 됐건 코스트 퍼 애퀴지션이 됐건 모객 비용이 됐건 3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워낙에 챗봇 효과가 좋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매니챗이라고 하는 솔루션 있죠.
여기 매니챗이라고 한 요 솔루션을 그 에즈라 파이어스톤이라는 사람이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100% 주주는 아닐 텐데 아무튼 지분 투자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효과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 이커머스 셀러들의 입장에서 조금 몇 가지 그 업데이트도 하고 기능도 추가하고 해서 이제는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챗봇을 안 쓸 때는 페이스북 마케팅을 했지만 이메일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여기 이메일 마케팅을 하던 사람인데 그 이메일 마케팅 성격, 이메일 마케팅에 들어있는 펑션 중에서 뭐 시퀀스를 만든다든지 오토메이션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 매니챗으로 꽤 많은 부분 갖고 와서 좀 이메일 마케팅 하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안 해봤던 사람들도 그런 효과적인 기능을 그 챗봇을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되게 많이 열어놓은 사람인데, 아무튼 비용적인 감소를 그 사람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이메일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메일 마케팅에서 아이고 잠시만요. 이메일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솔루션을 쓰냐예요. 그래서 에이웨버라든지 아니면 뭐 겟리스폰스라든지 아니면 메일침프라든지 이런 업체들을 쓰게 되는데, 이메일 마케팅 가격을 보시면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제가 10,000명의 DB를 구축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70,000원, 72,000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되고, 게니스폰스에서는 10,000명 기준으로 또 보면 이것도 한 그 정도 비용이 나오거든요. 메일침프도 한 10,000명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건 명수가 없네. 이거는 무제한이네. 한 달에 10달러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대요. 최소한 10달러 정도는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매니챗 같은 경우는 이 운영비가 없습니다. 무료로 그냥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리스트 숫자랑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좋은 혜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리타게팅 할 때도 꽤나 자연스럽게, 예전에 그 이메일 마케팅을 통한 리타게팅은 사실 이 플랫폼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지 못했는데, 채팅과 그 페이스북 메신저 같은 것들을 핸드폰에서 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따라다니면서 리타게팅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서 조금 더 나은 고객 경험에 이제 도움을 주죠. 그래서 이런 것들 비용적인 측면, 그다음에 리타게팅들도 챗봇을 그러니까 메신저 마케팅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단점을 비교하는 표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 얘기한 거여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서 단점을 하나, 제가 단점을 이렇게 별로 말씀을 안 드려서 단점을 그냥 다 얘기하고 넘어가죠. 단점은 가장 첫 번째로 관리할 게 하나 더 생기죠. 이게 저희가 쇼핑몰 운영하거나 마케팅 하다 보면은 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관리할 게 하나씩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사람을 한 명씩 추가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못하니까 원래 있는 직원한테 시키든지 아니면 내가 또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툴 하나가 더 생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스트레스죠.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돼. 이게 제가 하든 제 직원이 하든 새로운 툴이니까 새롭게 기술도 습득하고 어디 가서 배우고 이 팁들도 알아야 되고, 이게 좀 약간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들고, 그죠? 할 일은 쌓여 있는데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또 하나는 아까 전에 제가 이 오픈율이 80%라고 했는데, 그거는 다른 광고 플랫폼들과는 다르게 아직 메신저에서는 광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픈율이 80%나 되는데, 여기로 들어와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광고가 더 많아지면 사람들이 광고 피로도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픈율도 같이 덩달아 따라서 줄어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메일만 생각해 보셔도, 제가 처음에 이메일 쓸 때는 광고가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러니까 회사 이메일은 좀 다르죠. 개인 이메일을 열어보면 뭐 한 절반은 광고죠.
그러다 보니까 열지도 않고 그냥 다 삭제해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이 메신저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조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단점들이 조금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 장점만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퍼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세일즈 퍼널은 이게 제가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해서 혹시 다른 곳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중복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미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그 세일즈 퍼널을 보통 설명할 때는 이렇게 생긴 모양의 깔때기를 일반적으로 예시를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콜드 트래픽, 웜 트래픽, 그다음에 바이오 트래픽 혹은 핫 트래픽이라고 하는데 그냥 바이오라고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페이스북이 됐든 어디 됐든 광고를 돌리면 그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콜드 트래픽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신뢰도도 없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클릭을 하고 우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희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사이트에 자주 놀러 가진 않잖아요. 뭐가 있는 줄 알고 거기 놀러 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정 브랜드에 대한 특정 몰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씩 쌓인 후에 사실 클릭할 확률이 높은데, 콜드 트래픽은 저희들에 대한 그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설득을 해서 혹은 우리에 대한 그런 신뢰도나 좋아하는 정도를 높여서 이 웜 트래픽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네이버에서 파워링크를 해서 막 광고를 하다가 클릭을 해서 우리 사이트로 오면 그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이메일을 수집을 해서 그 이메일로 사람들에게 우리 브랜드는 이런 정신으로 만들어졌고 우리 미션은 뭐고 우리가 만드는 상품 어떤 장점이 있고 뭐 그런 걸 계속해서 설명해서 우리 브랜드 자체를 좋아하고 혹은 우리 사이트 자체를 좋아하도록 만드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우리에 대한 이해나 애정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바이어로 몰아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근데 바로 대부분의 이제 쇼핑몰 광고라는 분들을 보면 바로 파워링크 광고에서 여기에서 여기로 몰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많은데 이거는 굉장히 성공도가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요즘 같이 인터넷 사용이 잦은 시기에는 특히나 더 그런데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광고란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클릭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클릭을 해서 광고가 아닌 그 어떤 것으로 보낸 후에 거기에서 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을 하나 열어놓고 그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계속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일어난 후에 그때 가서 판매를 해야지, 그냥 단순히 광고 하나 보고 혹은 사진 하나 보고, 그 광고가 대부분 사진인 경우가 많으니까 하나 보고 구매를 하던 시기는 이제는 꽤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일즈 퍼널은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은 당연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쇼핑몰 마케팅을 대행해 주시니까 그런 분들도 그렇고, 온라인 마케팅 자체를 통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자기만의 세일즈 퍼널을 하나 구축해 놓지 않으면 사실은 판매하는 게 요즘 시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세일즈 퍼널은 이렇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퍼널을 페이스북과 매니챗을 사용을 해서 운영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이 퍼널에서 핵심은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클릭한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SNS 채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광고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인들과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세상 돌아가는 것 중에 자기가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뭐가 있는지 찾으려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에서 되게 신기한 그 서베이를 했었는데, 그 서베이에 보면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 저도 이제 80년대생이긴 하지만 저보다 훨씬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그 90년대생 이상 이후의 분들은 인터넷을 하면서 우측 공간을 아예 안 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거든요. 왜 그런고 하니,
서양에서는 구글이 이제 서치 엔진이잖아요. 근데 구글 잘 보시면 중간 우측은 대부분 다 광고예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예전에 페이스북 데스크톱으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간 우측은 다 광고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하면서 아예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밀레니얼 세대들은 인터넷을 하면서 화면 우측은 아예 인지를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광고를 싫어하고 광고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는데 열심히 그 공간에다 광고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아까 전에 제가 모바일 판매를 하시려면 SNS와 메신저 마케팅 이 두 개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SNS에서 마케팅 하시면 그 세대 사람들에게는 그 우측에 있는 공간은 아예 집중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돈 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관심만 가질 만한 정보, 관심 가질 만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집중을 산다고 하면 좀 뭐 그 사람들 관심을 받아야죠. 그래서 여기서 예시는 이거는 그냥 단순 그 포스트인데요. 이거를 부스트 포스트라고 해서 여기 광고도 가능하던 게 그냥 제가 만약에 바이럴로 갈 수 있는 일반적인 포스트를 만들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글을 쓴 후에 그거를 부스트하는 거죠. 그럼 부스트 포스트는 광고는 우측에만 열리는데 부스트 포스트는 그냥 뉴스피드에 실제 그 내가 관심 있는 글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광고라 생각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것과 좀 다른 공간에 나와요. 그래서 그냥 단순 포스트를 써서 내가 만약 팬이 많다면 단순 포스트를 써서 그 사람들에게 라이크가 돼서 이제 널리 퍼지게 하든지 아니면 부스트를 해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보여지게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을 다 쓰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처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스트를 써서 그 포스트 홍보하기라고 있거든요. 홍보하기 버튼을 누르셔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할 요량이 더 크겠죠. 아무튼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제가 원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질 거 아니에요. 혹은 이 글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텐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일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라이크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코멘트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공유를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또는 그냥 무시하고 가버릴 수도 있겠죠. 무시하고 가는 게 가장 많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 일부는 이게 라이크를 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공유를 할 테니까 그 라이크, 댓글, 공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매니챗이라고 하는 솔루션 안에서 이렇게 DB로 쌓입니다. 이걸 하는 순간 누군가 라이크를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 여기 사람이 하나 플러스가 돼요. 또 여기 누군가 코멘트를 한다 그러면 여기 사람이 하나 플러스가 돼요. 그 사람의 이름, 프로필 사진 이런 것들이 다 DB화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는 매니챗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페이스북에 인증된 앱인가? 뭐 그런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그 DB를 열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숫자로 들어가요. 근데 저희한테 중요한 건 숫자로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페이스북 텀즈 오브 서비스에 보면 그 모든 광고는 퍼미션 베이스드 광고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플러스 되는 순간 매니챗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서 우리가 뭐 지금 앞으로 당신이 여기서 라이크했던 또는 뭐 댓글을 달았던 혹은 공유를 했던 이 토픽에 대해서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오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얘가 거기 버튼에 yes라고 있거든요. yes를 클릭을 하면 이제 이 DB에 여기 있는 이 DB에 남는 거고 만약에 yes를 클릭 안 하면 그냥 내비두면 여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yes를 안 하면 앞으로의 메시지가 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yes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시죠. yes를 하게 되면 저희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비디오를 보내도 되고 혹은 사진을 보내도 되고 그냥 단순한 글을 보내도 돼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저는 여기서 이제 신발 쇼핑몰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발이 옛날에 클래식 신발이 만들어지게 된 비화라든지 뭐 신발 모으는 걸 취미로 갖고 있는 연예인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뭐 앞으로 나올 신발들이 뭐뭐가 있다든지 가격은 얼마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계속 보낼 수 있어요. 사진도 되고 메시지도 다양하게. 근데 여기서 이 메시지는 제가 여기서 예스한 순간 그 플러스 1데이에, 그러니까 다음 날에 이 메시지를 보내고, 플러스 1데이에 그 이 메시지 보낸 플러스 1데이에 또 이 메시지 보내, 이런 식으로 미리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365일 해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넘긴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숫자의 메시지를 이 사람에게 차례차례 자동으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좋으냐면, 고객이 제가 이 글을 올린 후에 바로 당일날 라이크나 코멘트나 쉐어를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번 고객은 오늘 하고 2번 고객은 내일 하고 10번 고객은 10일 후에 했는데, 이게 그 사람이 여기 리스트에 포함된 날 플러스 1일, 그 다음 플러스 1일, 그 다음 플러스 1일, 이 시기에 무슨 메시지가 나가야 된다고 미리 저장을 해 놓으면 그 사람이 오늘 가입을 했던, 내일 가입을 했던, 10일 후에 가입을 했던 모든 고객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시점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고객 경험 자체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기능이 없었다면 플러스 11일 후에 온 사람에게는 플러스 10일 후에 메시지가만 가겠죠. 플러스 2일, 그러니까 내일 온 사람에게는 오늘 가야 되는 메시지가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플러스 오늘 한 사람에게는 오늘부터 뭐 10일치 메시지가, 내일 온 사람에게는 내일부터 10일치 메시지가, 10일 후 사람에게는 그 10일 후부터 그다음에 10일치 메시지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은 시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자동으로 고객 경험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런 메시지들 중 하나는 내가 며칠날 뭐 어제 보냈던 메시지 뭐 기억나냐, 그때 얘기했던 신발이 지금 할인 중이다, 한번 볼래? 라고 링크를 보내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링크를 클릭을 해서 여기에 와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구매를 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구매를 안 할 수도 있고, 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람의 리스트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사던 아니면 나중에 10일 후 메시지에 가서 사던 20일 후 메시지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 사람 DB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자산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향후에 이 신발 또 할인 안 하면 여기 아래에 있는 신발도 할인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 취향을 그때 가서 파악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이거 안 샀다, 이거 뭐 망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관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에서 이 DB를 계속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계속 하는 게 목적이지, 여기서 지금 당장 매출을 일으키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액션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구매하는 사람, 그 다음에 구매하지 않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구매를 안 한 사람에게 우리가 필히 판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듣고 왔잖아요. 페이스북에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신발을 계속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이게 리타게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 쇼핑몰에 왔기 때문에 신발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걸 알아요.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페이스북에서 신발 광고하는 것보다 이렇게 광고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겠죠. 비용도 훨씬 적어요. 나중에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한번 세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광고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 사람의 그 선택지를 알고 예전에 우리 쇼핑몰에 왔었다, 혹은 예전에 우리 사이트에 한번 왔었다라는 정보를 알고 그 사람에게 리타게팅 광고라는 거는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가 글로 썼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페이스북 광고를 거의 한 90%를 적게 이제 비용 할인을 했던 적이, 그게 바로 리타게팅 방법이에요. 리타게팅을 하게 되면 드라마틱하게 그 페이스북 광고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효과도 훨씬 높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페이스북 좀 쓴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쇼핑몰 하시는 분들을 가정을 했으니까,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쇼핑몰 운영하면서 이 모든 상품들의 이런 상품들의 DB를 엑셀이나 뭐 이런 걸 갖고 계실 거거든요. 그 엑셀을 페이스북으로, 아이고, 여기 페이스북으로 업로드를 합니다. 페이스북으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 페이스북이 그 상품 재고나 상품 가짓수를 보고 상품 사진도 이제 들어가 있겠죠. 저희가 아까 얘기한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냥 그것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 상품들을 순환하면서 홍보를 해요. 이 순환을 하면서 홍보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페이스북은 하나의 유저가 가입을 할 때 한 2천여 개 정도의 데이터 포인트를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가 있어요. 저희가 지금 판매하려고 했던 신발이 여기 있는 이 어디야? 여기 있는 이 신발인데, 이 신발을 산 사람들은 이 신발을 살 확률이 높더라 이거죠. 혹은 이 신발을 안 산 사람들은 이 신발을 살 확률이 높더라 이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이 신발을 안 산 사람에게 홍보하는 거니까 페이스북 제 상품 리스트를 보고 그 사람에게 요 신발을 홍보하는 거예요. 요 신발. 근데 또 페이스북 DB를 보니까 이 신발을 안 산 사람들은 이 신발을 살 확률이 높아요. 혹은 이 신발. 그러면 저희 그 페이스북이 이 신발을 안 산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는 거니까 요 신발을 보여주다가 며칠 했는데 안 사네? 그러면 요 신발을 보여주는 거죠. 또 며칠 동안 광고를 했는데 안 사네? 그러면 이 신발. 이런 식으로 해서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그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살 확률이 높은 상품만을 선택을 해서 사람들에게 순환하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그 내 상품 리스트를 계속 돌려가면서 홍보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페이스북 DB가 갖고 있는 그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가 계속해서 순환시키면서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페이스북 다이나믹 리타게팅이라는 광고거든요. 쇼핑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안 쓰고 계시다면 향후에 꼭 한번 써보셔야 되는 기능이에요. 다이나믹 리타게팅. 여기까지도 어느 정도 페이스북 한다는 분들은 다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 보이는 이 루컬라이크 오디언스라는 걸 하고 싶은 거죠. 자 보세요. 여기 리타게팅까지는 했고, 나 다이나믹 리타게팅도 써봤어. 그럼 새로운 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이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포스트를 보고 여기서 인게이지 했던 사람들, 그리고 여기 이 쇼핑몰까지, 여기서 저희가 링크를 보내줬는데 쇼핑몰까지 왔던 사람들, 그리고 이 광고를 보면서 클릭을 해서 구매한 사람들, 다이내믹 리타게팅을 보면서 클릭해서 구매했던 사람들, 총 하나, 둘, 셋,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1, 2, 3, 4.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페이스북한테 가서 이런 거랑 유사한 사람을 찾아줘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시 1번은 아까 전에 제가 그 페이스북에 남겼던 포스트에 대해서 인게이지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포스트에 인게이지한 사람들과 유사한 사람들을 찾아. 아까 전에 페이스북은 유저마다 2,000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럼 페이스북에 가서 어떤 포스트든지 간에 인게이지를 많이 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줘요. 왜 이런 사람들을 찾냐? 아까 전에 인게이지 했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 열흘 동안 정보를 준 다음에 여기로 오게 한 다음에 구매한 사람이 있잖아요. 실제로 구매한 사람이 여기에도 있잖아요. 여기서 뭐 몇 단계 지나긴 했지만 뭐 글을 보다가 쇼핑몰에서 바로 구매했을 수도 있고, 리타게팅 마케팅을 보고 했을 수도 있고, 다이내믹 리타게팅을 보고 했을 수도 있지만 구매자가 있잖아요. 1번 유형의 사람들 중에서도, 2번 유형의 사람들 중에서도 구매자가 당연히 있었죠. 3번 유형의 사람들, 여기 리타게팅을 본 사람들 중에서도 구매자가 당연히 있었고, 4번 이 다이내믹 리타게팅을 본 사람 중에서 구매자가 당연히 있었어요. 이 각각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구매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사람들을 찾으면 페이스북은 그냥 특정 포스트에 인게이지를 잘할 사람들을 찾으면 거기서 몇 퍼센트는 구매자가 되고, 이 사람들과 유사한 사람들을 찾으면 쇼핑몰에 갔을 때 구매를 할 사람들 혹은 쇼핑몰에 자주 가는 사람들을 찾아주겠지만 그 중에 몇 퍼센트는 우리 쇼핑몰에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페이스북 내에서 광고를 클릭을 해서, 이 3번 유형이니까 여기 리타게팅 본 유형이니까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본 사람들 중에서 쇼핑몰에 가서 구매할 사람들을 찾아주겠지만 그 중에 몇 퍼센트는 우리 사이트에 와서 구매를 하겠죠. 또 이거는 페이스북이 하는 다이내믹 리타게팅을 봤을 때 구매할 확률이 높은 사람을 페이스북이 찾아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쇼핑몰에 가서 구매할 사람들이 몇 퍼센트 있을 거잖아요. 퍼센트 게임이에요, 이건 광고는. 그래서 페이스북에 유사한 사람들을 찾아줘 라고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여기서 다시 한번 부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글로. 그럼 다시 우리의 퍼널을 쭉 따라서 내려가서 이 사람들이 구매자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되거나. 근데 여기에서 찾은 이 사람들은 결국엔 처음에 다시 그 퍼널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의 고객이 되겠지만 이 순간에 다시 한번 1번, 다시 한번 2번, 뭐 다시 한번 3번, 이런 유형의 사람들의 그 모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페이스북에 가서 그 모수와 유사한 사람을 또 찾아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제한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자동으로. 다시 이게 되셔야 돼요. 이게 왜 해야 되는지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단순하게 처음에 우리 글을 보고 인게이지한 사람들, 그 인게이지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 쇼핑몰에 바로 와서 구매한 사람들, 쇼핑몰에 바로 와서 구매하진 않았지만 페이스북 내에서 광고를 보고 구매한 사람들, 혹은 페이스북 리타게팅을 보고 구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유사한 사람을 찾아달라고 페이스북에 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이 글을 보여주면서 인게이지를 유도해서 이 퍼널로 내려갔지만, 그러니까 맨 처음 모수를 보고 그 다음에 찾아진 이 액티브라고 할게요. 그냥 액티브 고객이지만 이 사람들 자체가 다시 모수가 돼서 다시 액티브한 고객을 찾는 거죠.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거를 그냥 세팅을 해놓으면 페이스북이 계속해서 찾아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수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수는 커지고 그거 유사한 사람들의 그 크기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도대체 어디 가서 누구한테 광고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광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질 않겠죠. 계속해서 모수는 커지고 거기에 대한 유사한 사람들을 페이스북이 찾아줄 테니까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이 로컬라이크 오디언스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광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마르지가 않습니다. 자동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뭐 네이버든 광고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광고를 하고 있으면 이 광고 집행하기 어려워요. 모수를 어쨌든 다 써버렸기 때문에 광고비가 광고 예산이 100만원 200만원 분들은 금방금방 쓰고 금방금방 이렇게 진행하겠지만, 광고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 그 특히나 어떤 인더스트리 자체가 너무 작다 그러면 페이스북 안에서 찾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하니까 1000만원 2000만원 넘어가면 어디에다 광고 집행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광고 집행비를 집행 못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물론 이제 효과적인 측면을 보시면서 약간씩 수정은 하셔야겠지만 페이스북 내에서 AB 테스팅도 제공하고 있고 다양하게 그런 최적화하는 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시면 되고요. 현재는 그런 모수를 찾는 기법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고 싶다 이거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이스북 광고를 해서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메신저 마케팅에서는 페이스북 이메일 마케팅에서는 20%, SNS 마케팅에서는 10%, 요건데 메신저 마케팅에서는 80%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제가 아까 그 루컬라이크 이 사람들을 여기 있는 이 글로 다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죠? 바로 메신저로 바로 여기로 집어넣어 버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이 포스트는 사람들이 보고 인게이지를 해야 이 모든 게 시작이 되는데, 메신저는 사람들이 메시지가 왔네 하고 80%가 열어본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100명에게 했을 때 그 중에 몇 프로만 인게이지를 할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보내버리면 그 사람들 중에 80%가 인게이지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바로 이 상태에서 1번 로컬라이크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2번부터 쫘라락 다시 시작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2번에서 구매가 일어나는 거지 1번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1번 여기에서 인게이지한 사람들은 향후에 여기에 가서 구매하는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여기에서 바로 시작을 해서 일로 가도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아예 줄여버리는 거죠. 그 줄이는 이유가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때마다 탈락률이 있어서 그래. 그 탈락률을 최소한으로 줄여보자 이거죠. 이걸 어떻게 할까요? 페이스북에서는 메신저로 바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루컬라이크 고객을 찾았다라고 하면 이 고객들에게 메신저 광고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메신저 광고를 하는 거예요. 메신저 광고를 오픈율 80%인 메신저 광고를 하는 겁니다. 페이스북 내에서 10%만 보는 그런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로, 열이면 8명이 열어보는 메신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효과가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글로써 광고로 하지 마시고 그냥 누가 봐도 광고인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보를 받고 뭔가 좀 효용을 느낄 수 있게, 뭐 즐거움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사용 방법이라든지 무엇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효용이 될 만한 글을 써서 그 글에 인게이지를 하게 한 후에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고객 경험을 제시하면서 우리 쇼핑몰에 와서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 쇼핑몰에 와서 구매를 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페이스북 내에서 따라다니면서 광고를 한 후에 그 사람들과 구매한 사람들과 혹은 구매하지 않은 사람들과 유사한 사람들을 찾아서 다시 이 글로 보내든지 아니면 메신저로 바로 보내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퍼널 자체를 무한 반복하게, 그것도 자동으로 무한 반복하게. 이 자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동. 왜냐하면 각 스텝마다 그 직원들이 버티고 서가지고 이건 몇 프로, 이건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방법이 모든 게 자동으로 굴러가야 돼. 페이스북 내에서 어떻게 특정 방법으로 세팅을 해서 이 모든 게 자동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될 때 무제한으로 고객들이 찾아지고, 무제한으로 그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알릴 수가 있고, 무제한으로 우리가 판매하고 광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중간에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브랜드를 알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했는데 판매가 하나도 안 됐어요. 판매가 하나도 안 됐으면 그게 다 손해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페이스북 내에서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나아가서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런 데서 그냥 단순히 클릭해서 우리 쇼핑몰로 바로 가게 하는 그런 광고를 했을 때 구매율 자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이 브랜드 자체는 믿을만한 브랜드구나 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곳에서는 그냥 바로 쇼핑몰로 클릭을 해서 가는 광고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쇼핑몰이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일난다 같은 쇼핑몰이 지금은 이제 큰 대기업에 팔렸지만, 예전에 스타일난다 같은 쇼핑몰이 네이버에다 광고를 하는 것과 찰리, 제가 만든 허접한 쇼핑몰이 네이버에서 광고, 누가 더 클릭률이 높을지는 설명을 안 해드려도 아시잖아요. 근데 찰리라는 쇼핑몰이 페이스북 내에서 그 사람들과 인게이지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 이게 실제 있는 곳이구나, 믿을만한 곳이구나 라고 느낀 후에 네이버에서 스타일난다 같이 비교를 했을 때 사람들은 내가 살 것은 화장품이나 패션이 아니라 이거니까 차라리 찰리 쪽에서 구매를 하자 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세일즈 퍼널을 만들었고 거기서 구매율이 극대화되도록 계속해서 최적화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하지만 브랜드만 알리더라도 이 광고 기법 자체가 절대로 손해가 난 게 아니다
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챗봇을 사용하는 것, 그 챗봇을 통해서 특정 세일즈 퍼널을 만들어 놓고 모든 걸 자동화로 하면서 무제한으로 광고를 하고 무제한으로 무한대로 광고를 하고 무한대로 사람들에게 브랜드를 알리고 무한대로 판매를 하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챗봇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챗봇의 미래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에 워낙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이것만 끝나면 이 웨비나 들으신 분들에게 어떤 그 혜택을 드릴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 챗봇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맨 앞단에서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그 이 FAQ형이라는 거에서 이런 매니책 같은 그런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키워드 인지형으로 많이 바뀌어요. 대중들이 사용하는 그런 챗봇 기능이요. 근데 이게 저는 향후에 머지않은 시점에 AI형으로 분명히 옮겨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매니챗 쓰듯이 AI형을 바로 쓸 수 있다, AI형을 누구나 쓸 수 있다 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AI는 뭐 플랫폼이 텐서플로우든 뭐든 상관없어요. 여기에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NLP라고 하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을 볼까, 사람들이 일반어로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먹게 하는 걸 지금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다 된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가 만약에 세상에서 제일 세일즈를 잘하는 그런 사람의 어법 특성이라고 해봐요. 그 사람이 1년 내내 세일즈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다 녹취를 해서 그거를 데이터로 AI한테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바둑, 예전에 클래식 바둑 기보를 넣었을 때 나온 알파고가, 이게 또 AI죠. 알파고가 이세돌이라는 사람을 이겼잖아요. 이세돌이라는 그 기사도 엄청나게 능력 있는 기사죠. 세계 뭐 1위, 2위 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둑 기보를 배웠던 AI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을 이겼다니까요.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잘 파는 세일즈맨을 배운 AI가, 뭐 이거는 고가 아니라 소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세계에서 제일 잘 파는 AI가 되지 않을까요? 세일즈를 제일 잘하는? 이거는 되게 먼 얘기처럼 들리실지 모르지만 한 가지 무서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알파고 있잖아요. 이 알파고는 이 그걸 뭐라 하더라? 모니터링 러닝인가? 아무튼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아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이게 맞아, 이게 틀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니터링하는 그런 환경에서 학습을 한 AI였어요. 그런데도 이 알파고는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이겼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그 알파라는 업체에서 그냥 알파라고 만드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모니터링을 안 하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그냥 버려둔 애예요. 그래서 알파라는 놈과 알파라는 놈이, 똑같은 놈이 그냥 모니터링 안 하고 계속 지 마음대로 바둑을 두면서 바둑을 배운 이 두 놈 중에 하나를 알파고랑 했더니 얘가 5대 0으로 이겼어요.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온 이게 또 혼자서 아무렇게나 해서 바둑을 뒀는데 이 지금 알파고를 이겼던 얘를 24시간인가 만에 이겼어요. 지금 현재 이 AI가 그 구글의 GDN의 그 애드워즈 있잖아요. 구글에 광고하는 거. 구글에 광고할 때 최적화할 때 예전엔 사람이 하는 것이 더 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AI가 비용을 최소화하는, 혹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최대화하는 거를 알아서 하는 AI예요. 다시 제 설명 잘 못한 것 같은데, 옛날에 이세돌 기사를 이겼던 알파고라는 이 AI를 이겨먹은 알파라는 AI가 있는데, 이 이길 때 뭐 몇 주인가 몇 달인가 걸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방법으로 AI를 만든 게 있는데, 걔는 24시간 만에 이 AI를 이겼어요. 근데 지금 이 AI가 그 알파고도 이긴
AI를 이긴 AI가 현재 구글의 모든 광고를 자동으로 돌리는 광고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구글 광고 돌리는 사람 많지 않지만 해외에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모든 걸 이 AI가 지금 관장하고 있다니까요. 당신 이거 최적화하고 싶으면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거 최적화 이거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람보다 최적화를 더 잘하는 확률이 70%래요. 예전엔 절반도 안 됐어요. 근데 현재는 70%가 사람보다 훨씬 더 최적화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더 지나면 100% 사람보다 잘하겠죠. 근데 이런 전 세계 모든 구글 광고를 관장하는 AI가 있는데 세일즈맨 하나가 이야기하는 패턴을 익히지 못하겠어요? 금방 된다니까요. 그럼 만약에 이 패턴을 익힐 수 있는 AI가 나왔는데 그 AI가 그 패턴을 익히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자기의 기반이 된 이 세일즈맨보다 훨씬 더 잘 팔겠죠. 그것도 24시간 동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세일즈맨의 어투를 배운 이 챗봇이겠죠. 챗봇이 얘는 세일즈 챗봇이라고 할게요. 세일즈 챗봇이 페이스북 내에 특정 포스트를 봤던 사람에게 다가가서 당신 그거 관심 있어요? 내가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혹시 구매할 생각이 없냐?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렇게 단순하게는 안 하겠죠. 근데 이 페이스북 포스트를 읽고 이게 이 리스트로 들어가면 이 리스트한테 이 챗봇이 계속해서 세일즈를 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리스트에서 구매라든지 아니면 그 탈퇴라든지 이거는 이제 사람 마음이죠. 그러면 이 탈퇴가 최소화되도록 또다시 이 챗봇이 배울 거잖아요. AI니까 점점 바이 쪽으로 많이 가도록 이 AI가 배우겠죠. 저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의 특정 포스트를 읽고 거기에 인게이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DB가 되면 이 DB에 대해서 지금은 현재는 우리가 키워드를 인지하는 방식으로 하든 아니면 우리가 미리 얘기해 놓은 그런 그 정보만을 특정 시점에 전달하든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돼 있는데 이걸 안 하고 바로 세일즈맨이 가서 세계 최대 세일즈맨이죠. 세계 최대 세일즈맨이 가서 이런 거 살래?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저처럼 간단하게는 안 하겠죠. 뭔가 이렇게 좀 멋있게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이탈하는 사람들은 줄고 구매하는 사람들은 올라가겠죠. 이거를 24시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지금 특정 언어만 배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일즈맨은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뭐 캐나다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여러 나라에 있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세일즈맨 어투를 배워서 그걸 전 세계 언어로 할 수도 있고 각각 국가에서 제일 잘하는 세일즈맨을 뽑아다가 그 사람들 걸 배우게 한 다음에 그 나라에서만 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 후에 좀 더 가면 이제 뭐 특정 인더스트리에서 제일 잘 판매하는 뭐 그게 중고차가 됐던 아니면 보험이 됐던 그런 거에서 제일 잘 파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의 그 대화 방식을 배우게 한 다음에 그 인더스트리에 사용하게 한다든지 다양한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서비스, 이런 DB를 찾는 건 사실 우리에겐 힘들고 이거를 아예 패키지로 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죠. 어디선가. 저희의 임무는 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리스트에게 이 서비스를 엮어주는 요것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실은 이 구매하는 곳이 어디냐가 쇼핑몰이잖아요. 이게 뭐 아마존이 될 수도 있고 이베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쇼피파이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곳이 될 수 있는데 이 쇼핑몰들은 하나같이 샤피파이를 제외하고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잘 판매가 되는 곳이잖아요. 아마존이건 이베이건 찰리 쇼핑몰보다는 더 잘 판매가 되잖아요. 잘 판매가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신뢰를 해서 그래요.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아마존에서 내가 가품을 받던지 다른 상품을 받던지 하게 되면 100% 반품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 구매했을 때보다 서비스가 더 좋고 다른 곳에서 구매했을 때보다 배송도 빠르고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베이도 마찬가지. 이베이에서도 셀러가 허접하게 팔거나 아니면 나에게 연락을 안 해주면 그거를 컴플레인을 걸면 이베이가 중간에 중재해줄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신뢰라는 것 때문에 이런 쇼핑몰들, 이름 있는 쇼핑몰들은 구매 자체가 잘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에 입점하고 이베이에 입점하고 해서 판매하는 상품 자체는 내 쇼핑몰에서 팔든지 아마존에 팔든지 상관이 없죠. 오히려 내 쇼핑몰에서 팔면 아마존에 줘야 되는 수수료를 안 주니까 훨씬 더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싸게 팔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마존에 가서 사는 이유는 이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사람들이 프라임 가입을 해서 그렇다 뭐 그런 얘기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프라임 가입하는 이유 자체도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즘 나오는 기술 중에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맞나? 블록체인. 아예 비트코인 팔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하시기 전에 블록체인은 비트코인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블록체인은 하나의 그 기술이에요. 기술. 그냥 프로그램이잖아요. 저도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다 는 틀렸어요. 물론 블록체인이 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코인이 나오긴 하지만 그 코인을 위해서 블록체인을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은 그 비잔틴 제너러스 아무튼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뢰가 없는 사람들끼리 신뢰가 0인 사람들끼리 신뢰가 서로 0이에요. 서로 거래를 해야 되는데 얘는 짙게 해볼게요. 이 짙은 애는 허연 애가 나한테 사기칠 것 같고 허연 애는 이 빨간 애가 나한테 사기칠 것 같고 그래서 서로 거래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게 가격도 좋고 상품도 좋은데 파는 놈이 믿음이 안 가는 경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식인에 가보면 이베이에서 뭐 명품 옷을 찾았는데 이게 진품인지 구별해서 이런 질문이 엄청 많아요. 한번 가보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단순하게 쇼핑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거래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블록체인은 특히나 이더리움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은 서로 신뢰가 0인 사람들끼리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든 블록체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흰색한테서 특정 상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돈을 주고 상품을 받죠. 이게 다 이루어질 때 이 상품이 제 시간에 도착하고 이야기한 상품이 맞고 파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뭐 거기까지만 하죠. 이 세 가지 조항이 만족이 되어야 돈이 얘한테 간다라고 하는 거를 집어 넣을 수가 있어요. 이 블록체인에. 보통 스마트 컨트랙터라고 하잖아요. 스마트 계약. 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걸 넣을 수가 있어요. 블록체인에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저를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그냥 뭐 아프리카 콩고에 사는 사람이 찰리라는 사람은 아예 모르잖아요. 근데 찰리라는 사람의 웹사이트라고 하지 말고 찰리라는 사람의 세일즈 챗봇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이 상품을 사고는 싶어요. 근데 사려고 하니까 이 몰은 못 믿겠어. 얘는 못 믿겠어요. 그러면 걔한테 우리 블록체인으로 하자. 네가 원하는 조건을 넣어라. 내가 원하는 가격을 넣게 해서 넣은 다음에 상품이 실제로 갔다. 그러면 거래가 성사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것도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더리움을 사용을 해가지고 계약을 성사시키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마이너라고 보통 부르는데 걔네들한테 이 블록체인을 조금씩 그러니까 코인을 조금씩 줘요. 그래서 거래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사람들이 비트코인 쓰면 거래 비용이 발생 안 한다는데 그건 다 거짓말이고 실제로 거래할 때마다 2,000원인가 3,000원인가 뭐 요즘처럼 이더리움 마이닝 많이 하면 한 10,000원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시기마다 이게 달라지는데 블록체인을 통한 거래 비용을 거의 0까지 낮춘 체인도 요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이제 대중화 분명히 될 거거든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거. 그러면 이런 쇼핑몰들은 결국에는 그런 주도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챗봇이 대중화되고 이런 블록체인을 기반한 결제 시스템이 대중화된다라고 하면 이게 막 요즘은 뭐 돈 세탁한다 뭐 이런 되게 저급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 이런 순기능을 잘 활용을 하면 여러분도 아마존이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이베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도 스타일 난다 뭐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 보면 이 챗봇이 쇼핑몰을 대체한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전 분명히 올 거라고 봐요. 현재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우리나라에서 롤아웃이 아직 안 되는데 안에서 상품을 판매한다라고 하고 결제하게 할 수 있고 현재는 아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다가 상품 리스팅을 하고 그걸 클릭하면 쇼피파이 스토어로 와서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작년에 들었는데 특정 사람들에게는 그냥 인스타그램 안에서 결제하도록 받아준 대신 이 결제를 받아주는 서비스를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둘 다 같은 회사니까 거기다가 이제 AI가 사람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제 점점 세일즈 채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다양한 언어를 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봇프레스라고 하는 게 워드프레스를 대체하는 게 봇프레스거든요. 봇프레스는 채팅 봇으로 아예 그냥 워드프레스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웹사이트를. 그래서 특정 사이트 주소를 치면 웹사이트로 가는 게 아니라 채팅 봇이랑 만나요. 걔랑 채팅을 하고 아 네가 원하는 정보가 이거야? 그러면 그 링크를 보내주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채팅 봇으로 가면 세일즈 봇이 나와서 걔한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 특정 주소로 가면 그 고객 관리 그 커스터머 서비스 봇이 나와서 고객의 뭐 불만을 받아준다든지 막 이런 거죠. 그런 식으로 아마 바뀔 거예요. 사이트도. 그러니까 쇼핑몰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글리치 이거는 이제 여기 뒤에 글리치라고 하는 로고가 있는데 검은색에서 잘 안 나서 이 글리치라고 하는 거는 저 같은 비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 코드 스니핏 같은 거를 거기다 게시를 해놓으면 그걸 그냥 카피해가지고 붙이기만 하면 저도 걔네들이 만든 것 같은 그런 훌륭한 코딩을 써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이트거든요. 근데 이건 아직 시작 단계에 있어가지고 아직 그렇게 많은 코드가 있지는 않지만 한 번쯤 가보시면 예전에는 그 쇼핑몰 만들 때 뭐 2천만 원까지 들여가지고 만드시는 분들도 봤는데 그렇지 않고 워드프레스랑 글리치 하나만으로도 혹은 보프레스랑 글리치 같은 것만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프로페셔널에 맞는 것 같은 걸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대중화되고 있다 보니까 뭐 민주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이 그렇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세일즈 퍼널 그죠? 세일즈 퍼널 판매 퍼널이라고도 하고 세일즈 퍼널 다음에 페이스북 광고 그리고 또 챗봇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제 글씨를 와콤보드라는 데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글씨를 잘 쓰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도 악필인데 여기서 글이 잘 안 써져가지고 잘 안 보이셨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 토픽에 대해서 저는 꼭 한번 이 뭐 광고도 아까 전에 뭐 리타게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한번 뭐 이거 그냥 무료로 나온 정보도 많아요. 그래서 꼭 한번 보시고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현재 페이스북 포 비즈니스라고 하는 페이스북 강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2.0을 이제 새로 만들려고 해요. 뭐 요번 달이든지 다음 달이든지. 그래서 그 안에는 이 리타게팅 부분과 챗봇 부분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해요. 리타게팅 부분은 이미 있고 챗봇 부분은 없는데 챗봇 부분을 더하고 리타게팅을 강화해서 이 페이스북 2.0이라고 하는 강의로 이제 열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웨비나를 들으신 분들께는 30% 할인을 해 드리려고 해요.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강의는. 근데 아무튼 여기 오셨으니까 할인을 좀 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할인을 받으시는 방법은 제 사이트인 프론티어 에듀 아이고 이거 그냥 글로 쓸게요. 여기다가 한번 그냥 다시 쓰죠 뭐. 이 할인을 받으시는 방법은 여기 https
frontieredu.xyz/fp 라고 하는 URL을 치시면, 여기 이 URL로 오시면 거기에 그 랜딩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이메일을 집어넣으시면 이 2.0 강의가 준비되는 대로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리고 할인 쿠폰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이메일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 30% 할인을 생각을 하고 있고, 30% 할인, 그 다음에 이메일을 주시면 하시면 제가 준비되면 2.0 강의 그 구매 링크랑 쿠폰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시고 이제 결제를 하시면 되죠. 그 모르겠어요. 이 강의 내용은 이제 끝났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광고를 해서 쇼핑몰에 고객을 모집하는 거는 사실은 몇 년 전에 끝났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페이스북을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리타게팅을 하는 방법을 꼭 아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만약에 현재 이제 오픈되어 있는 강좌를 통해서 습득하지 못하신다고 하면 꼭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챗봇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까 세일즈 퍼널로 밀어놓고 세일즈 퍼널에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주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매를 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꼭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실제로 빨리 2.0 강의를 준비한 다음에, 그리고 저는 강의를 만들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 하는 것마다 다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꼭 강의 때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